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검찰이 뇌물수수와 성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아 양양군수를 오늘 구속 기소하면서 김 군수는 이제 정식 재판을 받으며 군수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책과 현안이 아닌 군수의 비위 문제로 주민 투표까지 실시되며 막대한 혈세가 나가게 됐는데도 양양군의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김진아 양양군수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군수가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비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김 군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군수가 뇌물수수와 성비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소환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양양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군수의 구속 상황과 주민 소환 투표 진행으로 우리 양양 지역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김진아 군수가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이. 하지만 정작 행정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양양군 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진아 군수는 지난해 9월 말 여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 의회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양양군 의회는 일부 의원이 사건에 연루돼 있고 주민 소환 투표까지 예정돼 있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같이 연루돼 있는 부분이라 우리 의회에서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뭐라 입장 표명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요. 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진아 군수에 대한 재판과는 별개로 다음 달 26일쯤 주민 소환 투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투표 진행 비용만 5억 원가량이 필요한데 양양군이 혈세로 전액 부담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관리합니다. 군청 공무원들이 군수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주민 소환 투표까지 청구하고 있지만 정작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군의회를 놓고 지역 주민들은 주민 대표기관의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한편 양양군은 탁동수 부군수를 군수 직무대행에서 권한대행으로 전환하고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동해시를 이끌고 있는 심규원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는데요. 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의 참여로 시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 소환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뇌물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원 동해시장. 검찰은 심 시장이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는 제조기업과 수산업체에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심규원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습니다. 심 시장의 범죄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에 시작하는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동해 지역 한 시민단체가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현직 시장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며 주민 소환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주민 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한 행위 등을 할 때 주민 투표를 통해 해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 소환 청구를 주도하는 단체는 이곳 동해시에 위치한 장준하 기념사업회 강원지부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22년 동해시장 선거 당시 심규원 현 시장에 패했던 최석찬 전 동해시의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심 시장의 재판이 길어질 경우 자치단체장 공백 상태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2심, 3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6월 말까지가 임기인데 임기까지도 현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고 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체장을 상대로 주민 소환이 발의되려면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동해시의 경우 전체 7만 5천여 명 가운데 11,366명 이상 서명에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이후 진행될 주민 소환 투표는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가 진행되고 이에 못 미치면 소환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표가 진행되면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되었을 때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민 소환 서명인 모집이 잘 진행된다면 소환 투표까지 넉 달 안팎이 걸릴 전망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양양군수에 이어 두 번째 주민 소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동해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관공서가 발주하는 건설 토목공사는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제도 자체에 허점이 노출되며 공무원과 업체 간 검은 유착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기준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비율은 전국 평균 32.2%, 강원도 평균은 43.1%로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성과 정선이 60%를 넘으며 전국 최고 수준이고 강릉시도 5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 방식이 아닌 특정 업체를 선택해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지역 업체에 일감을 주고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을 우선 구매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입찰보다 높은 단가가 형성돼 재정 낭비의 우려가 있고 업체 선정에 공무원 재량이 커져 검은 유착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군 상화수도 사업소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원주시장 최측근 비서가 가족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압력을 행사해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한 건 모두 수의 계약이 원인입니다. 최근에는 원주시 특정 수의 계약에 도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선거 활동을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더라고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우 제도상 허점이 더 드러납니다. 직접 제품을 생산하면 횟수 제한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발급한 증명서 한 장 정도로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오셔서 한 바퀴 돌아보시고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생산하는 거 맞구나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만 확인하시는 거죠. 서울과 경기 지역은 대책으로 자체 심의를 강화하거나 계약 총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계약 담당자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허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나간 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해야만이 그게 고쳐지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가지고는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외에도 신뢰 회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시가 강릉 단오제를 사단법인인 현재 강릉 단오제위원회가 아닌 재단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강릉 단오제위원회가 이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러 장점과 우려되는 점들이 교차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단오제는 해마다 사단법인인 강릉 단오제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내년부터 강릉 단오제를 새로운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강릉 단오제 재단법인화 관련 용역비 5천만 원을 세운 강릉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한 끝에 강릉문화재단에서 강릉 단오제 업무를 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지만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축제 운영 중심의 강릉 단오제위원회와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강릉 단오제 보존회로 이원화된 기능도 한데 모으겠다는 구상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예산적인 문제, 운영 효율적인 문제,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의 우리 국제화 문제 이런 걸 볼 때는 단오제가 국제화되고 네트워크로 좀 나가자면 이런 게 재단법인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강릉 단오제위원회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통해 재단법인 이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이관되면 재정 안정화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현재 강릉 단오제 기간 난전 상가 분양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로는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국가적 재난에 축제가 축소되거나 취소될 경우 버티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엔 강릉시가 운영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시 산하인 재단법인 체제에선 국비 확보가 보다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운영으로 축제가 운영돼 온 만큼 강릉시가 운영 주체가 될 경우 강릉 단오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유지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문화재단에서도 잘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떤 공론화 그런 과정은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강릉단오제위원회가 강릉 단오제 운영의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기아자동차 신강릉지점 최종열 부장 100만 원, 강릉시 미디어촌 7단지 어린이집 76만 1,000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 남부권의 최대 수건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자 지역사회에서 환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은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 계획 확정으로 조기 폐광의 충격에서 회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삼척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상공인들도 고속도로 건설 과정과 사업 준공으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지역의 사회단체들도 영월 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축하하며 미래전략 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총 사업비만 5조 6천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는 2035년까지 총 길이 70.3km로 건설될 예정인데 강원도는 10년 안에 조기 개통한다는 목표입니다. 속초시의회가 외부인의 문화원 인사 개입과 특정 업체 수의 계약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속초시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속초문화원 인사에 모 대학 교수가 압력을 행사했고 속초시 시문 번역 연구 용역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아닌 전주의 특정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맺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속초시의 진위를 밝히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재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속초시의회는 속초시의 답변을 받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